독고탁 결국 수갑을 찼습니다. 그가 한 인생의 마지막 결심과 선택은 무엇일까요? 한때 신라주조의 회장이자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던 독고탁. 그는 지금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검찰 조사실에서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진술서를 써내려가는 독고탁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사관은 차갑게 말했죠. 독수리 술도가 조작 영상, 증거가 명백합니다. 독고탁 씨. 독고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한 사람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장미애. 그는 마지막 희망으로 믿었던 아내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느꼈습니다. 며칠 전 신라주조 주주총회. 회장 해임의 건 투표 진행하겠습니다. 그 순간 모든 이들이 장미애의 손에 주목했습니다. 그녀의 한 표가 독고탁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장미애는 표를 들지 않았습니다. 기권. 그녀는 슬픈 눈으로 무대 아래 독고탁을 바라봤고 독고탁은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휘청였습니다. 결국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안 통과. 신라주조를 위해 무슨 짓이라도 했던 독고탁은 자신의 전부였던 신라주조를 잃었습니다. 그날 밤 독고탁은 혼자 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그렇게나 손을 더럽혔던 걸까? 독고탁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차라리 잘 됐어. 나도 모든 걸 내려놓을 차례야. 그리고 오래전 잊었다고 생각했던 기억 하나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 한동석의 전처 강민서가 목숨을 잃은 뺑소니 사고. 그건 결코 우연도 돌발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신라주조 본사 근처 도로. 회식 자리에서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던 사람은 다름 아닌 독고탁 본인이었습니다. 당시 신라주조는 기업 공개를 앞두고 세간의 이목을 한몸에 받고 있던 시기. 그는 사고를 내면 모든 게 무너진다는 공포에 휩싸였고 브레이크를 밟는 대신 악셀을 밟았습니다. 강민서가 도로 위로 쓰러진 채 숨이 멎어가던 그 순간 그는 백미러를 쳐다보며 차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멈췄어야 했는데, 내려서 구했어야 했는데. 독고탁은 입술을 뜯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돌아와 씻지도 않은 채 양복을 벗어두며 그는 결심했죠. 이건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모든 블랙박스 기록을 없애고 조용히 차를 폐차시켜버렸습니다. 그 당시 강민서의 사고는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CCTV가 습기가 차서 제대로 찍히지 않았고 목격자도 없어 미제 사건으로 마무리가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을 사망케 하고 도주한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기에 이제 와서 독고탁이 자백을 한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그를 처벌할 수는 없었죠. 그는 책상에 앉고는 마지막으로 눈을 질끈 감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 하나만 구하자고. 사람을 죽였어. 책상에 놓인 편지에는 그날의 모든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음주운전 상태였다는 것, 피해자가 강민서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망쳤다는 것, 그리고 지금껏 그것을 감추기 위해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까지. 그 편지는 단 한 사람에게 전달될 예정이었습니다. 한동석. 그에게는 직접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한동석 회장, 이건 내가 남긴 고백이자 피해자 강민서 씨에게 바치는 사죄입니다. 나를 용서하지 말아주세요. 15년 만에 진실을 고백합니다. 그 편지는 양복 상의 안쪽 주머니 깊숙이 마치 가장 소중한 유산처럼 곱게 접혀 들어가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하늘은 맑고 햇살은 따스했습니다. 야외 예식장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하객들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죠. 하얀 드레스를 곱게 차려입은 독고세리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있었지만 눈가엔 연신 번지는 눈물이 숨기지 못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세리야, 괜찮아? 오늘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신랑 오범수가 조용히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세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예식장 좌석 한켠을 향해 계속 머물렀습니다. 그 자리는 아버지 독고탁을 위해 비워둔 자리였어요. 흰 장미꽃이 놓인 의자 하나. 그곳만이 조용히 고요했습니다. 오빠, 우리 아빠 안 오셨지? 세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오범수는 대답하지 못하고 말없이 그녀의 손을 꼭 쥐었죠. 그 순간 세리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하필 오늘만큼은 꼭 봐줬으면 했는데 아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하객들 중 몇몇은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식장에서 30m쯤 떨어진 거리. 큰 느티나무 옆 골목 어귀에서 한 남자가 말없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검정 양복 차림에 구겨진 와이셔츠, 깊게 눌러쓴 중절모. 바로 독고탁이었습니다. 그는 사진사들이 연신 셔터를 누를 때마다 고개를 돌렸고 케이크가 커팅될 때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는 멀리서 딸의 결혼식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세리야 미안하다. 아빠는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어. 그래도 너만은 행복해야 했고 딸의 행복을 눈에 담고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듯한 얼굴이었죠. 결혼식이 끝나고 세리는 마지막으로 그 빈 의자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나 진짜 괜찮으니까 제발 어디선가 보고 있다면 행복하게 살아줘요. 그 목소리는 멀리 골목 어귀에서 조용히 돌아서던 독고탁의 등에 부딪혀 깊은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독고탁은 행복한 딸의 모습을 눈에 새기듯 오래도록 바라보다 마침내 차를 돌려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한적한 외곽국도 다리 아래 사람 하나 없는 그곳 다리 기둥 옆에 검은 차량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서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독고탁은 핸들에 고개를 묻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차 안은 숨막히도록 고요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어 마지막 통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넘어 익숙한 목소리가 떨리는 듯 속삭였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예요? 결혼식장엔 왜 안 왔어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독고탁은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세리 참 예쁘더라. 오범수랑 잘 어울려. 잠시 목이 메어 말이 끊겼고 그거 보니까 좀 놓아줄 수 있을 것 같더라. 장미애의 목소리는 급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냐고요? 당신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건데요? 하지만 독고탁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참 못난 짓 많이 했지. 독수리 술도 가도 신라주조도 그리고 15년 전 그 뺑소니 사고도. 그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난 세리 엄마한테도 세리한테도 참 많이 미안했어. 그렇게 전해줘. 장미애는 이제 거의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당신 지금 죽으려는 거죠. 하지 마요, 제발. 당신이 없어지면 세리가 나도 당신도 용서 못해. 하지만 전화는 끊겼고 한동안 뚜뚜하는 기계음만 남았습니다. 장미애는 즉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이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것 같아요. 차량 안에 있어요. 위치 추적해주세요. 제발요. 제발요. 이윽고 구조대와 경찰은 위치 추적을 통해 서울 외곽 다리 밑에 정차된 차량을 찾아냈습니다. 차량 내부는 내부등도 꺼진 채 적막함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차 안은 깊은 잠에 빠진 듯한 독고탁이 조수석에 몸을 기댄 채 앉아 있었고 차량 내부엔 수면제와 술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즉시 그를 들것에 눕혀 응급조치를 시작했고 인근의 병원 응급실로 급히 이송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의 의식은 미약했지만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고 있던 양복 상의 안쪽 주머니. 그 안에는 흰 편지 봉투 하나가 조심스럽게 접혀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모든 진실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실만을 자백하겠습니다.
15년 전 그날, 신라주조 물류차를 몰고 음주 상태로 강민서를 치고 도망쳤던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고백. 의식이 돌아온 독고탁은 침대에 누운 채로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모든 걸 내려놓았고 드디어 자백을 결심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의 자금 횡령. 강민서 뺑소니 사고의 은폐. 독수리 술도가를 매도하기 위해 꾸며낸 조작 영상. 그는 하나하나 모든 범죄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자신의 변호사에게 이렇게 말했죠. 최대한 빨리 수감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며칠 후 구치소로 이송되는 날. 회색빛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비라도 올 듯한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수송 차량이 구치소 정문 앞에 도착하자 철문이 천천히 열렸고 독고탁은 죄수복을 입은 채 고개를 숙이고 내렸습니다.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져 있었죠. 그 순간 출입문 한쪽에서 조용히 서 있던 장미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마치 그를 기다렸다는 듯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독고탁은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로소 눈이 마주쳤죠. 장미애를 보는 순간 독고탁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쉰 그는 비틀거리는 마음을 붙잡으며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미애야 미안하다. 담담하게 내뱉은 말이었지만 그 안엔 무너진 자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미애는 한참을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죗값은 꼭 치르고 와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나는 여기 있을게. 그러니까 당신 다시는 나쁜 짓 하지 말고 세리 잘 지키고 있을게 걱정 마요. 그 말에 독고탁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저지른 일들의 무게를 온몸으로 실감하는 순간이었죠. 눈가를 타고 한 줄기 눈물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독고탁은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걸 잃은 남자에게 남은 것은 조금 늦은 참회와 비로소 진심으로 마주한 후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진짜 죗값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는 진짜 마지막 이야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독고탁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한동석은 전처의 사고에 독고탁이 관련된 사실을 알게 될까요? 다음 주 충격의 최종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주접도 남겨주세요. 이런 반전 안 놓치려면 구독은 필수, 좋아요는 사랑이죠. 지금까지 다음 화주접단이었습니다.